그다음 유형은 대칭성 문제입니다. 자, 94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가 없는데 그리신 다음에 역시나 대칭성을 잘 이용하면, 근데 웬만하면 합은 중점일 때가 많아요. 웬만하면 합은 그 중점, 대칭성과 주기성 이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94번 제가 화면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 여러분 얘가 주기가 딱 한 주기가 2파이거든요. 즉 이 말은요, 한 주기만 그려봐야 그런 말입니다. 그려볼게요. 자, 딱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최대값 1이고요. 이렇게 그다음 여기 한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사실은 다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 대칭성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요, 위에 보시면 y는 5분의 3 요런 선이겠죠. 자, 요 선과 만나는 x 값을 차례대로 알파, 베타라고 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뒤에 뭐가 나와 있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4로 나누는 거에 코사인 값 구해봐라. 자, 어떻게 하자고요? 결국 이제 합이라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요 가운데 있는 중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이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의 중점으로, 다시 알파 베타의 중점으로 구해도 같다는 거야. 결국 이제 요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어쩌면 그냥 항상 대칭이라서 너네가 생산하는 게 다 됩니다. 웬만하면 예뻐요.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4분의 2니까 양쪽에 바로 바꾸냐? 양쪽에 2 나누시면 바로 4분의 갈 수 있겠죠. 즉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베타가 뭔지 몰라도 2분의 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얘랑 같은 게 2분의 파이고, 저희가 이거는 외웠잖아요. 준영아, 코사인 90도가 얼마지? 0이죠. 이제 이걸 틀리면 중3병이거든.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대칭성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쭉 넘어가서, 자, 몇 쪽 가시냐면 130쪽 가볼게요. 오늘 이제 중간에 건너뛰었던 이런 어떤 최대값, 특히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은 최대값, 최소값 관련 유형이 있어요. 근데 아마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뭐 하라는 건지는 짐작이 될 거예요. 이제는. 자, 107번 문제. 해보시고요. 이 친구는 때마다 나와요. 지수 때도 나오고, 로그 때도 나오고, 삼각함수 때도 나와요. 근데 이 첫 문제 치고는 조금 하나 걸려있긴 한데, 힌트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첫 문제 치고는 조금, 애초에 자기 스토리가 그렇게 막 쉬운 책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자, 한 가지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혹시 이런 식 하나 기억나세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여러분 기억나? 요 식을 이용하시면 밑에 있는 요 사인과 코사인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한기로. 얘는 어쩌면 이제 조금 총 문제 치고는 좀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 식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번 시험 끝나고도. 얘는 엄청 많이 쓰는 식입니다. 이 식으로 예쁘게 바꾸신 다음에는 너네가 아는 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치원이겠죠. 자, 치원 문제인데, 제가 매번 말하지만 치원하는 건 쉬운데 그 문자의 책임을 져야 돼요. 즉 범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뭐 과거 내용 복습하자면 지수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0보다 크다. 근데 로그는 치환하는 범위가 안 생깁니다. 왜? 치역이 전체라서. 삼각함수는 이번에 배웠지만 치역이 전체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1번 문제를 숙제에서 제외해 드릴 거예요. 이유는 약간 다음 시간 내용을 알고 들어오면 쉬운 것도 있고, 혹은 그냥 과한 거 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얘기하자면 이제 최대값, 최소값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로 구해도 순서가 딱 이 순서였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기본적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나오고 이어서 뭔가 치환 관련된 그런 어떤 최대값 문제들 딱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첫 문제치고는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용하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식에서 사인 제곱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이걸 이용해서 통일 문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다가 이 친구를 쏙 대입하시면 전부 다 사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 정리부터 하자면 밑에 쓸게요. 자, 분배해서 자 S라고 간단히 쓸게 그냥. 자, 분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시면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서인데 약간 치환 효과가 있어요. 즉 뭐처럼 보인다? 2차 함수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즉 이 문제는 치환 문제고 결국 2차 함수가 됩니다. 까보시면.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뭐다? 자, 오른쪽에 쓸게요. 자, 제가 실제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저는 지금 sin x를 t라고 둘게요. 공통이니까. t라고 두시면요, 얘는 이제 2차 함수처럼 보여. 그런데 항상 분명히 강조하는 게 이 t라는 친구의 범위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처음에 주어진 가위는 없습니다. 즉 전체입니다. x는. 자, x는 전체이지만 가은아, 이 t는 전체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린 여러분 미니게임을 떠올려봐. 자, 여러분 이거 지금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혹시 사인 함수의 기본형으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y라고 보신다면 이거 사인 함수의 기본형이거든요. 즉 얘는 치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 지수 함수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얘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어디? 자, 얘는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이 여기 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t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요것들을 이해하고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요 미니게임 해보면 얘는 범위가 자동으로 생겨요. 여러분 사인 함수는 자동으로 범위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해줘요. 지수 함수는 자동으로 범위가 생긴다고요. 요거 위에. 근데 로그 함수는 범위가 안 생겨요. 전체라서. 근데 사인 함수는 자동으로 범위가 생기겠지. 요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다? 치역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마일, 최대값이 1이니까 여기 사이만 됩니다. 즉 이제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가위 문제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제가 이런 뭐 범위라는 말을 매번 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자꾸 요구했는데 이해를 안 했으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또 외워야 돼. 근데 이해를 했으면 치환하는 순간 일단 이 식을 다시 봐요, 여러분들. 과연 이 식에서 t라는 게 다 될까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제 얘는 다 될 리가 없죠. t는 x는 다 될지 몰라도 t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난 이거 강조했거든요. 이런 미니게임을 해라. 그걸 이해했다며 이 범위가 생기고 이제는 고1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보세요. 또 뭐 꼭지점 아니면 양 끝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108번, 109번 있지. 자,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세 문제는 지우시지 말고 일단 넘어갈 거야.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자, 몇 번? 108번 체크하세요. 108번. 그리고 109번. 109번. 그리고 다음 장에 114번. 자, 이 세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시 오면 괜찮아요. 이 문제. 우리가 다음 시간 딱 이거 배웁니다. 뭐 2분의 파이 더하기 얼마. 뭐 이런 걸 계산을 배울 건데 그거를 오고 하면 쉬워요. 생각보다. 그럼 어쨌든 자, 요 세 개 넘어가시면 되고 110번 있지. 얘를 빼세요. 이거 그냥 빼겠습니다. 원은 물론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 원이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11번은 자, 느낌 오세요.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107번의 반대 상황입니다. 똑같이 치환해 보시면 2차 함수 나올 건데 거꾸로 최소값 주니까 어디인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면 알겠죠. 얘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에 112번 봐봐. 자, 즉 이번 페이지에는 이번 유형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107번, 111번 요거 두 개 치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112번도 사실은 똑같아요. 누가 보는 치환 문제잖아. 근데 좀 재밌는 흐름이야. 특히 여기서는 얘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얘 바로 가볼까요? 되게 오랜만인데 얘 지금 여러분들 또 딱 봐도 치환할 거 보이죠? 이거 공통이잖아. 치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sin x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보시면요. 얘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우주야 t의 범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어디 사이게요?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즉 이게 최대 최소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함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t 자리가 y 자리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y 자리는 범위가 있거든요. 뭐 그런 미니 게임이라고 표현했죠. 혹시 여러분 이거 지우야. 이거 우리 이런 걸 고1 때 무슨 함수라 배우고요? 혹시 고1 때 배웠던 게 여러분 기억나? 이런 문제. 이게 자 결론부터 말하면 고1 때 배웠던 유리 함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굉장히 여기를 좋아해요. 다들 당황스럽지. 쌤 이게 유리 함수까지 가요. 너무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즉 어쩌면 유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 제가 방학 때 이 말했습니다. 일단은 희망을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유리함수의 그래프 모양 기억나세요? 자, 유리함수는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기억나? 정근선이 이렇게 크로스로 두 개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같은 그런 모양을 보통 말해요. 이런 거 기억나?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아마 다들 못 그리겠죠? 까먹어서. 근데 그래프를 못 그려도 괜찮은 게 일단은 이 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럴 리는 절대 없겠지. 이러면요 최대값이 없습니다. 최소값도 무조건 정근선을 끼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 이해돼요? 즉 그 말은 뭐야? 이 가위가 있다면요 이렇게 있던가 혹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무조건? 그럼 얘나야 이 그래프의 모양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어디에 있을까? 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치면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자, 왼쪽, 오른쪽 어디서 나와요? 자, 왼쪽에서 나오죠. 최소값이 오른쪽 끝. 자, 이렇게 잘렸다면 최대값이 왼쪽 끝, 최소값이 오른쪽 끝이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요. 유리함수의 최대값 문제는 무조건 양 끝점에 있습니다. 자, 양 끝점에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양 끝점만 대입해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는요. 심지어 마이너스 1은 대입이 안 되네요. 분모가 0되거든. 그치? 그럼 있을 만한 것 사실은요. 오른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유리함수를 양 끝점에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양 끝점 넣어서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112번은 유리함수입니다. 그래서 1 넣으면 한 번 나오겠네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유리함수는 생각 다르기 쉬워요. 사실은 고1 때 배웠던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그래프 모양 때문에 기억나? 양 끝에 있습니다. 무조건. 알겠지? 그리고 밑에 있는 113번은 역시나 왔다 갔다 문제. 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고 114번은 다음 시간에 작업을 해야 풀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133쪽에 유형 19번 있지. 여기까지가 어쩌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하는 컨셉은 좀 일반적으로 그래프 관련 내용들인데 이제 처음에 배운 거는 이제 좀 이상한 그래프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배운 게 대소관계 또 여기는 그래프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운 게 대칭성 이거 네 번째 배우는 게 지금 치환했더니 뭐식이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환했더니 2차 함수 치환했더니 유리함수 주의할 점 뭐다? 범위가 생긴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볼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나와요. 아마 지금 작년도 시험 문제에 절대값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공식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거든요. 이 절대값 함수가 아예. 근데 시험에 나와요. 사람들이 제가 아마 뭐 틈틈이 한 번씩 그리는 방법을 한번 좀 써드렸는데 자,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까먹은 친구는 여기 이제 문제가 3개 있거든. 사실상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끝나요. 근데 대부분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실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요. 어쩌면 크게 128번이요. 그리고 129번이요. 두 가지 정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다시 절대값이 들어간 거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할 줄 알면 다 또 이제 풀립니다. 이 문제들. 자, 첫 번째 128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물어볼까요? 자, 128번과 129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서 드릴까요? 자, 128번 문제는 자, 절대값이 어디에 있냐면 요 x라는 거 바로 옆에 있어요. 요런 버전이 있고 참고로 제가 방학 때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129번 문제는요. 절대값이 어디에 있다? 절대값이 식 전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결국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시겠죠? 자, 그리는 방식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 128번에 있는 요런 스타일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리는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까요? 두 개 한번 동시에 가볼게요. 왜냐면 공통점도 있어요. 약간 처음에 비슷해요. 이제 그 다음에 차이점만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둘 다 첫 번째는요. 그래프 그리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둘 다 첫 번째는요.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리세요. 둘 다. 다시. 둘 다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리면 됩니다. 자, 위에 친구는 여러분들 절대값이 없다고 치면 요런 거겠죠? 요런 거. 자, 제가 여기도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요런 게 쭉 반복되겠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먼저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갈립니다. 자, 이건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단어입니다. 외우세요. 자, 이번 시험에도 절대값 그래프가 그래프 정도만 그릴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은 앞에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칭성 문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처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은요.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원래 절대값 풀이의 기본은 범위를 나누는 거라고 했죠. 기억나? 근데 얘는 지금 x에 걸려있잖아. 즉 x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x가 0보다 큰 쪽만 남길 겁니다. 다시 이 그래프의 사람들 x가 0보다 큰 쪽이라고 하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맞아요? 0보다 큰 쪽?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0보다 큰 쪽이에요. 이게 작은 쪽이고요. 이것만 남깁니다. 그리고 자, 그 밑에는 반대로 절대값이 식 전체에 있지. 그치? 그리고 저희가 식 전체란 말은 지금 y가 식 전체거든. 즉 y의 절대값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y가 0보다 사실 어쩌면 큰 쪽만 이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 이제 이해하자면. 그래서 약간 좀 이제 접을 건데 접는 방향이 달라요. 어떻게 접을 건지.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요. 0보다 큰 쪽만 남긴 다음에 얘를 이렇게 싹 접습니다. 요 그래프가 돼요. 요 친구. 자,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0보다 큰 쪽만 남긴 다음에 이렇게 y축으로 접으시면 돼요. 그럼 요 그래프가 요거를 그린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식 전체에 있는 경우는 어쩌면 얘를 x축으로 접어 올릴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x축으로 접어 올릴 거예요. 즉 x축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양수만 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즉 음수인 것들은 양수로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양수인 것들을 안 건드리고 음수인 것들은 접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프 그리기를 할 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어쩌면 그 다음 읽어보시면 앞에랑 똑같아요. 이제 얘랑 교점의 개수. 오늘 처음 배웠죠. 즉 교점의 개수를 알려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이 여기는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이제 120번은 뭐예요? 이제 교점의 개수니까 얘 그리신 다음에 쟤랑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128번도 이제 읽어보시면 아까 했던 대칭성 문제. 이제 얘를 그리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더하기는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대칭성 문제. 어쩌면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는 뭐 대칭성 문제 혹은 교점 문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보통 못 푸는 이유는 못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래서 이것도 꼭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사실은 요 바로 앞장 문제가 요거에 약간 발전된 문제가 이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이 문제까지 설명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대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얘는 이제 이거에서 발전된 문제인데, 자, 127번은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절대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알겠지? 자, 한번 여러분 제가 그러면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는요, 바로 앞장에 있는 이 문제에서 뭐가 추가된 거다? 뭐 요 자리랑 요 자리가 추가된 거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어쩌면 이 문제는요, 일단 얘를 하기 전에 요 절대값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일종의 지금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함수에 관한. 자, 제가 하는 말 중에 분석이란 말이 있는데, 제가 이 함수를 분석해 볼게요. 자, 이 함수는 일단 여러분들이 바깥에 덕지덕지 있는 저 친구는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요. 먼저 얘를 혹시 한번 그려보실래요? 간단하게. 사실 어떤 얘를 먼저 한번 좀 그려본 다음에 상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얘를 먼저 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절대값 먼저 분석을 해야 돼.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얘부터 여러분들이 뭐 간단히 사실은 뭐 복잡하게 그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돼요. 자, 얘 한번 간단히 일단 분석해 볼게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도 먼저 절대값이 없다고 치고 그 안에 있는 거 먼저 그려야 됩니다. 즉 안에 있는 거 먼저 분석해 보자면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주기가 얼마다? 주기가 1입니다. 그래서 안에 거 먼저 그려볼게요. 자, 안에 걸 한번 여기다가 근데 이제 이동이 발생했잖아. 약간 축에다가 그리기 좀 뭐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은 한번 간단히 그려보자면 한 주기만 결론적으로는 뭐 X축으로 움직인 거니까 위아래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자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1 뭐 이런 그래프 맞나요? 여러분들? 간단히 그리자면 그죠? 이거 맞아요? 간단히 자 이제 여기서 뭐 할 차례가 절대값이 식 전체에 딱 들어옵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 절대값도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원래 걸 먼저 그리고 절대값 쉬운 걸 그리고 그 다음 얘를 이제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식 전체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x축 밑에 있는 걸 접어 올립니다. 위로. 다시 x축 밑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접어 올리십니다. 느낌 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바뀝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 이 문제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가끔 이 함수의 주기를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새로운 함수의 주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원래 함수는 주기가 1이었지. 이 새로운 함수 여러분들 이 새로운 함수는요. 얘는 여러분들 주기가 얼마예요? 혹시 방학 때 이런 거 기억 안 나? 이게 주기가 여전히 1일까요? 아니면 지우야 바뀌었을까? 자, 혹시 한 주기가 얼마게?
2분의 1은 다들 아시겠어요? 요게 또 절반을 줍니다. 이게 접어 올리는 순간 주기가 절반을 줍니다. 뭐 그런 거 가끔 물어봐요. 시험 문제로. 실제로 절대값은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절대값은 주기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다 올라왔잖아. 그리고 올라오는 순간 자, 여기 이제 치역 y의 범위가 바뀝니다. 즉 y가 뭐 이상이고 여기 쓸게요. y가 0 이상이지. 그렇죠? 그리고 y가 뭐 1보다 이하인 거 맞나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0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0은 작은 게 없어요. 다 올렸거든요. 이게 원래 절대값이잖아요. 원래 절대값이 0 이상이에요. 그치? 자, 이런 식의 어떤 뼈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붙이면 됩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쪽에다가 5 곱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양쪽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5 곱하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저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빼기 해주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다 색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빼기 해주시면 여기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예요. 잠 정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했던 어쩌면 분석을 좀 해야 돼. 어쩌면 그 분석은요, 여기 제일 안에 들어있는 요 우리가 하는 코사인 함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는 코사인 함수, 두 번째는 절대값 씌운 함수, 세 번째는 이제 저게 곱해진 거, 네 번째는 저게 빼진 것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계속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위에 보니까 주기 있네요. 주기 물어봤었는데 주기가 이제 1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이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1이었거든. 근데 접어 올리는 순간 주기가 절반으로 줍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주기가 2분의 1. 이 나오고 최대값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 이 나오는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자, 작년도에 절대값 함수가 나온 적이 있거든. 사실 원래 이게 교육과정으로 치면 고1 내용이긴 해요. 절대값은 뭐 이번에 새로 배운 거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스타일인 꼭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x만 있는 경우, 식 전체에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자이스토리는 134쪽에 129번까지 제가 중간에 뭐 일단 넘어가 했던 친구나 빼라는 친구는 제외하시고요. 중간에 안 된 것들 한번 꼭 집에 가서 오늘 그래프 관련 문제들이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 중단원 문제로 가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뒤에 있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은 그냥 일단은 끝내겠습니다. 112쪽부터 119쪽까지 한번 풀어오시면 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아예 이 책 이제 시험 범위 끝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남은 기간에 요거는 무조건 완수하세요. 이거는 무조건 완수하시고, 그 다음에 욕심이 난다. 자기스토리 또 틀린 것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